안녕하세요. 지식약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로 살면서 서로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 요즘 어때?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엔 별로 묻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불편한 증상이 생겼을 때에야 뒤늦게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곤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어릴 땐 몰랐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끼곤 해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나니까 예전처럼 서로 투닥투닥하기보단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먼저 쓰이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지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젊었을 땐 사소한 다툼이나 서로에게 바라는 게 더 컸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민감하고 쉽게 꺼내기 힘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부의 건강 이야기,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삶에서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도 혼자 가지 않으시고 부부가 손을 잡고 같이 병원에 가는 모습을 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옆에 앉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다리는 모습, 아내가 남편의 건강 기록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아, 이게 진짜 오랜 동반자구나.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마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서로 건강을 챙기는 말 한마디도 어색해서 잘 못 건네는 경우가 많죠. 남자분들은 괜찮아, 별거 아냐 하고 넘기고 여성분들은 남편이 내색을 안 하니 혹시 아픈 데 없을까 걱정만 하다. 결국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부 관계 중 본인 건강 문제를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35%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남성일수록 속을 감추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서로에게 진짜 필요한 말은 마음의 안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버지가 아프셔도 어머니에게 걱정 끼칠까 봐 증상을 숨긴다거나 어머니가 갱년기나 관절 통증 때문에 힘든데 남편에게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간다거나 결국 이런 상황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를 챙길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말을 전해본 적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작은 변화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도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는 서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그런 따뜻한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부부의 은밀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강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게요.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다 보면 서로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모르는 게 참 많아요. 특히 건강과 몸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지기 쉽죠. 어떤 말은 괜히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걱정돼서 입 밖으로 잘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작은 오해나 불안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가 되면 예전과 다르게 몸이 달라지고 느끼는 불편함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변화를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예전보다 피곤을 더 자주 느낀다든지 아내가 이유 없이 기운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상에서 슬며시 시작됩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친한 선배 부부가 있는데 그 집은 평소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늘 함께 산책을 하고 서로에게 농담도 잘 건넸고.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최근에 아내가 자꾸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편 아내 쪽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괜히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는 자신이 싫고 몸이 자꾸 무겁고 아침마다 두통이 찾아와서 하루가 괴롭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서로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날이 길어졌죠. 어느 날 아내가 심야에 잠이 안 온다며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내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며 넘기려다가 결국 솔직하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몸이 자꾸 무겁고 짜증이 많아져서 미안해. 사실은 갱년기 증상 같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남편은 그제서야 아내의 기분 변화가 본인의 탓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아내도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대화 하나로 부부가 멀어질 뻔한 마음을 다시 가까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일이 다른 가정에도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서 아내가 불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로 짜증만 늘고 집안 분위기가 예민해졌지만 하루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아내도 그제야 속상했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대요. 그 뒤로는 아예 부부가 함께 건강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생활 습관을 같이 바꿔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내 몸의 변화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을 때 부부 사이의 대화는 훨씬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커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은 결코 대단하거나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과 일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녁 드라마를 보며 간식도 잘 챙겨 먹고 늦게까지 수다를 떨던 부부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한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며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개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그 순간이 바로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예전부터 건강 문제를 약점이나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만 아파도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참고 지내다가 문제가 커져서야 병원에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분들도 자녀나 남편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불편함을 감추고 혼자 참고 넘기려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부부라는 건 결국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서로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맺힌 걱정이나 불안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부부의 힘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부부의 4명 중 1명은 상대방에게 건강 고민이나 신체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노년기 우울감과 외로움을 덜 느끼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특히 갱년기 증상처럼 몸의 변화와 함께 심리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서로 솔직한 대화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아내가 갱년기로 불면과 기분 변화가 심해져서 처음엔 부부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남편은 아내가 화를 내고 예민하게 굴 때마다 나에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였고, 아내는 자신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두렵고 속상해서 더 말수가 줄고 우울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둘이서 산책을 하다가 남편이 용기를 내서 요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자꾸 마음이 불안해. 이렇게 물어본 게 계기가 됐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솔직하게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아내 역시 남편이 이해해 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건강 대화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대단한 대화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피곤하지 않았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요즘 밤에 잠은 잘 자는지, 이런 사소한 안부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배우자와의 대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끔은 한마디 말이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된다는 걸 함께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로 오래 살아오다 보면 함께 늙어가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서로를 깨우던 목소리도 조금씩 변해가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을 때면 새치가 늘어난 머리카락이 먼저 눈에 띄고, 한숨 쉬는 소리도 전보다 깊어졌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 몸이 보내는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부부가 함께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지요. 실제로 50대, 60대가 지나가면서 몸의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서 숙면을 못 잔다고 하고, 아내는 이유 없이 몸이 붓거나 손발이 저리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기기도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될 때는 부부가 서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년 부부 중 60% 이상이 신체 변화에 대해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괜히 걱정만 키울까봐, 또는 나이 들어가는 게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쌓이면 건강 신호를 놓치고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요. 제 친구 부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살이 갑자기 빠지고 자꾸 피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남편의 손이 떨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그제야 심각하게 느껴져서 병원에 함께 가게 됐대요. 결국 혈당이 크게 높아져 있었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했으니 다행이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치료가 훨씬 복잡해질 뻔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뒤로 남편의 식단을 조금 더 챙기고 함께 걷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신체 변화가 건강에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두 분 모두 새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이런 건강 신호를 서로 더 잘 알아차리려면 평소와 다른 점을 잘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을 느낀다든지, 밥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잘 안 풀리고 뻣뻣하다든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든지, 이런 사소한 변화들도 무심코 넘기지 말고 부부가 서로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신호는 단순히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행동 변화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말이 많던 배우자가 갑자기 말수가 줄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거나 화를 자주 낸다면 심리적인 문제나 우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조심스럽게 요즘 무슨 고민 있냐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손목이나 무릎이 자주 아프다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을 귀찮아하는 것도 건강의 작은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웃집 할머니는 평소에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기분 변화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어깨와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를 챙기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는지,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할 때 가볍게 몸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자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부부가 함께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부부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작은 습관이나 숨소리만 들어도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젊었을 땐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과 배우자, 건강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난 남편이 조용히 부엌에 가서 물을 데워 아내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는 장면이나 그 차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는 어떨까? 같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에요. 식사는 단백질을 꼭 챙깁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워지니 부드러운 두부나 계란찜, 콩, 반찬을 상에 올려놓아요. 우리 엄마도 예전엔 밥만 드시고 반찬을 잘 안 드셨는데 아버지가 단백질이 중요하다며 달걀 프라이 하나를 꼭 챙겨드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적게 마시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아내가 잊지 않게 챙기고 식사 때마다 남편이 물을 한 잔씩 따라주고 하루 3번은 꼭 물을 마시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배려와 약속이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힘이에요. 잠자기 전엔 스트레칭도 함께 해요. TV를 보면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리를 쭉 펴주고 요즘은 실버 요가나 간단한 체조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그걸 따라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어깨를 살짝 주물러주고 하루 동안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밤을 준비할 수 있죠. 이런 일상이 쌓이면 병원 검진에 의존하지 않아도 서로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이야기하고 남편이 밤에 소변이 잦았거나 아내가 이유 없이 두근거림이 생긴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이야기로 꺼냅니다. 이웃 할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혈압과 혈당을 수첩에 적으신대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꼭 기록해두고 병원에 가면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보여주니까 의사도 진료를 더 잘해준다고 하셨어요. 이런 습관은 불안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서로 건강을 챙깁니다. 싱겁게 된장국을 끓이고 남편은 직접 김치를 무쳐주고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소화가 잘 되나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그냥 밥만 먹던 식탁이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됐지요. 이렇게 부부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변화가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여기저기서 예전과는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럴수록 부부가 서로를 챙기는 작은 일상이 큰 힘이 됩니다. 젊었을 땐 각자 일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아침을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는 일이 서로의 컨디션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은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인다던가 손등이 부어있네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식사 준비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부드러운 반찬을 준비하고 남편은 싱겁게 간을 맞춰줍니다. 예전엔 소금도 많이 넣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줄였습니다. 때로는 함께 두부나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식탁에 앉으면 오늘은 뭐가 먹고 싶냐고 서로 물어보며 식욕을 확인합니다. 입맛이 떨어진 날엔 국물 요리를 준비하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기도 해요. 이렇게 서로의 입맛을 살피고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쌓이면 식사 시간이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걷기 운동도 둘만의 소중한 루틴이에요.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그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리하지 않고 걸을 수 있을 만큼만 걸어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픈 날엔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걷기도 합니다. 이때 날씨 얘기나 지난 추억을 꺼내놓으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죠. 운동 자체보다는 서로 함께 걷는 시간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어주거나 다리를 마사지해 주는 것도 작은 배려죠. 이런 행동은 몸의 피로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수분 섭취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적게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반드시 물을 마시자고 서로 다짐합니다. 아침 식사 전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때론 물 마시기를 잊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 놓기도 하죠. 작은 물컵에라도 꼭 채워서 같이 마시는 습관이 쌓이면 변비도 줄고 피부도 덜 건조해집니다. 가끔은 시원한 보리차나 대추차도 함께 끓여서 마시면서 몸을 덮여줍니다. 저녁이 되면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스트레칭을 하기도 해요. 요즘은 TV에서 따라할 수 있는 실버 체조나 간단한 요가 영상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팔을 들어 올리고 아내가 다리를 쭉 뻗어주면서 서로 따라하다가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생활 속 작은 걱정도 대화로 풀어나가요. 남편이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내가 갑자기 힘이 없다고 하면 그냥 넘기지 않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서로 챙겨봅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병원에 다녀오기도 하고 검진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의논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혼자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든든함이 생깁니다. 주말이 되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과 작은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가벼운 산책이나 놀이를 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활력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워갑니다. 서로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에요.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를 간단하게 수첩에 적어두고 몸이 아플 때나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가 병원에 갈 때 참고합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의사와의 상담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노년기 부부가 함께 지키는 생활 루틴과 작은 배려들이 결국은 더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는 걸 일상에서 하나씩 체감하게 됩니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만큼 건강에 좋은 약은 없다는 걸 점점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어느덧 오늘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다칠 때도 있었지만 결국 곁에 남아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늘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서로를 챙기며 보내는 시간만큼 든든한 건강관리법은 없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약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지식약방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지식약방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